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장,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CPI가 기대치보다 엄청나게 이제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 뭐 어쩔 수 없이 또 급락을 했고요. 급락을 한 것도 급락을 한 거지만 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 저점을 깼어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또 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깨지게 되니까 상당히 좀 실망들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가지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 내용상으로 바뀐 게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이제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난감하실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뭐 바뀐 게 없고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무언가가 신호가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단지 이제 지금 너무 또 이제 실망하실 건 아닌 게, 어쨌든 몇 달 후면은 시간이 좀 걸리면은 지금보다 시장은 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의 이제 확실하다. 단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일단 시장 진단부터 좀 하도록 하죠. 지금 S&P 500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잠깐 차트를 좀 보면은, 이 차트가 S&P 500입니다. 갑자기 급락을 했죠. 제가 그 S&P 500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반등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신호가 완성된 게 아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역회된 숄더가 완성이 될 때,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될 때, 그때 이제 신호가 이제 완성이 되고 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S&P 500이 그러면은 뭐 이제는 다 망했느냐? 아직까지는 몰라요. 여기 저점을 아직 안 깼지 않습니까? 전저점을 아직 안 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저점을 안 깬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와서 4,100 이상 또 올라가 주면은, 그러면은 신호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FMC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FMC에서 이번 달은 0.5% 인상이 거의 유력하죠. 근데 이제 이번 달 이후에 이제 FMC가 끝나고 금리 인상 이번 달은 0.5%를 할 것 같은데, 끝난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정도의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0.5%까지는 빅 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이제 0.75%를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0.5% 이상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연 그런 어떤 자이언트 스텝을 밟느냐 마느냐, 빅 스텝이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FOMC 이후에 성명서를 발표할 때 거기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그 성명서의 어떤 톤에 따라 가지고 아마 S&P 500이 전저점을 깰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안도성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로는 안도성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제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높게 나온 부분을 연준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지, 너무 높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면은 정점이다. 왜냐하면은 3월보다는 4월이 좀 낮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반등이 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고점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연준이 해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연준이 뭐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지난달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기조를 이어가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연준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옐런 지금 이제 재무장관이죠, 미국의. 그 옐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플레이션 높아도 너무 높다 이랬어요. 근데 거기는 행정부 얘기죠. 행정부하고 그리고 FMC의, FED하고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옐런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꼭 그 파월까지도 지금 너무 문제라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빅스텝을 이어갈 거다. 조금 더 두고 보면서 금리 정책을 변동을 하든지 하겠다. 현재 금리 정책은 뭐냐면은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지난달에. 근데 뭐 요번에 이제 성명서에서 가령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정책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뭐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시장은 안도성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은 전저점을 한번 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꾸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번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CPI가 너무 높게 나오면서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가에 대한 어떤 이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뭐냐면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보통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좀 줄이죠. 그럼 소비를 줄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러면은 가격을 올리는 속도를 좀 떨어뜨릴 테니까 속도를 떨어뜨리죠, 기업들이. 그리고 또 유가도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물가도 좀 떨어지죠. 물가 인상 폭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물가 인상, 물가 상승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둔화되는 거. 이게 이제 보통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요. 너무 비싸서. 지금 미국 물가가 난리도 아니죠. 특히 밥상 물가. 고깃값 제일 싼 데가 지금 미국이었는데 지금 미국 고깃값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지금 한 6달 전보다 지금 50% 이상씩 다 뛰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 식당 물가 같은 것들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뭔가 호주머니를 이제 닫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현상. 이거는 제일 나쁜 상태거든요. 이거는 뭘 불러오냐면 물가 계속 올라가니까 소비 심리는 더 줄고 그런데도 물가 또 올라가니까 소비 심리는 더 줄고 이래가지고 경기가 살아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쁘게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유가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소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살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계속 올려야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만드는 생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그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는 가격을 좀 안 올리고 싶은데, 근데 계속 원자재 가격이, 우리 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 그럼 할 수 없이 자기들도 가격에다가 그것을 전가를 해야 되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가격이 지금 가을엔 더 올라갈 것 같죠. 곡물 가격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과자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식탁 물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런 데 대한 걱정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확산이 된 계기가 됐죠. 이번에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그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계속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7월 달까지 이거 말씀드리죠. 7월 달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2분기에 대한 거예요. 1분기 때 미국이 GDP가 역성장을 했어요. 근데 7월 달에 2분기에 대한 그 GDP 확정치도 역성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1분기, 2분기 연속해가지고 GDP 역성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기 침체라고 그래요. 리세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둔화 정도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걸 또 확인을 하고 싶어 하죠. 지금까지는 톤이 어땠냐면은 각 월가에서의 리포트 같은 걸 봐도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바뀌는 게 뭐냐면은 아니다. 그 2분기 때 경기 GDP 역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톤이 요즘에 월가 쪽에서 이제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물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우려, 거기에다가 경기는 또 침체될 거라는 우려,
그리고 사람들 소비는, 주머니는 또 닫을 거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그 세 가지가 정말로 일어난다면요. 이거는 정말, 경제 상황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더 빠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좀 긍정론자들은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은 잡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인을 아무래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코스피랑 S&P 500이 기술적인 바닥 패턴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기술적인 바닥 패턴이 완성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확인이 안 되면은 우리가 섣부르게 뭐 적극적으로 뭘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바닥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또 뭘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뭐 2주 전이나 3주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다, 내용적으로. 단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돈 가진 사람들, 그런 심리는 분명히 있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언제 과연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확 들어오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들어오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가진 사람들은 또 이거 확인해서 그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던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로 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는지 아니면 전저점이 깨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장 얘기 이 정도 하고, 전략은 이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마무리 구간에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정 구간에서 진입하자. 지난 시간에는 강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강한 종목이라는 뜻이 뭐고, 각 강한 종목이 또 스타일별로 다르고, 그리고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도 강한 종목이라는 게 참 많이 다르다. 단기로 볼 거냐, 중기로 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강한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 란에다가 쫙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조정 구간에서 진입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 왜 조정 구간이냐, 이것은 이제 너무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하냐면은 매수하실 때 따라잡기예요. 따라잡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가면 있죠. 시장에 막 그 양봉이 막 솟구치면은, 요즘에는 증권사들이 또 그런 양봉이 막 그 솟구치면은 투자자들이 그 관심 있게 그걸 보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제일 저희가 검색량이 많은 종목 모여가지고 올려보면 다 이런 이제 양봉 막 솟구치는 종목들이 눈에 띄게 마련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진짜 주식에 경험이 많고 단타를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열이 아니죠. 1000명 중에 999명은 그러면 바로 물려버려요. 왜냐하면은 팔 수가 없어. 잡아가지고 팔 때 팔아줘야 되는데 팔 줄을 모르니까. 매도는 예술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예술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물려버려요. 그래서 물리지 않고 수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처럼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내려면은 최대한 싸게 사야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조정 구간을 제가 여기서 이제 집어넣고 싶은 말이 하나 또 있었는데, 기다렸다가 진입하자요. 기다릴 줄을 몰라. 막 올라가면 마음이 막 급해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S&P 500 반등 나오고 뭐 코스피 좀 올라가고 하는 듯 싶으니까
이제는 간다 싶으니까 또 막 그 매수를 하고요. 기다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차라리 오늘처럼 이렇게 빠질 때 진입하는 거는 그래도 시장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나쁜 얘기 나올 때 왜 지금 사냐. 하지만 뭐 시장 격언 중에 보니까 뭐 공포에 사라고 했으니까 나는 샀다. 이게 오히려 나아요. 막 올라갈 때 양봉 솟구칠 때 따라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낫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강조분. 시장에 정말 중요하게 제가 뭐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강한 종목이고 두 번째가 이렇게 조정 구간이에요. 기다림과 그리고 따라잡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말고 조정 구간을 잘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고요. 물린다 할지라도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이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조정의 종류는요.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이제 제일 우리가 그 기초 과정에서 주식에 대해서 배울 때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이거 개념이 또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러면은 그게 뭐야?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그런 것조차도 공부를 전혀 안 하시고 주식 사는 것부터 하시고 그냥 딴 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것도 이 개념도 없어요. 기간 조정이 뭐냐면요. 상승이나 하락 파동 이후에 일정 기간의 매물 소화 과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뭐냐면 상승할 때 있죠. 쭉 올라가다가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기간 조정이에요. 쭉 올라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거. 이게 기간 조정입니다. 예. 또 한 가지 하락하다가 기간 조정도 있죠. 이렇게 하락하다가 그러다가 옆으로 횡보합니다. 자, 지금 상태가 이 상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는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지금이 바닥권이라는 소리죠. 지금이 바닥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S&P 500의 형태가 지금 기간 조정에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S&P 500의 형태가 바닥권에 진입을 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S&P 500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간 조정이라면은? 기간 조정이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좀 올라가면 여기서 팔면 되겠네. 그죠? 박스권이라는 소리니까. 그리고 기간 조정이 끝나고 이렇게 탈출을 해준다면 무슨 소리예요? 위쪽으로 딱 박스권 탈출이 된다면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딱 탈출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가격 조정은 뭐냐면은 가격 조정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가격 조정이죠. 이런 게 가격 조정. 또 이것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승도 조정이라고 해요. 하락한 구간만 조정이라고 안 그러고요. 그 개념상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뭔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 개념상 위쪽으로 가는 것도 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등이 나오는 거 있죠. 밑으로 빠지다가 별로 좋아진 것도 없는데 막 빠지다가 반등이 나와요. 이런 것도 일종의 가격 조정입니다. 그래서 늘 시장이라는 것은 조정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번갈아서 합니다. 오르다가 쉬었다가 더 갈 수 있으면 더 가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N자 패턴이라는 거 있어요. N자 패턴이 상승 패턴이다 보이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조정이죠 이게. 그죠? 기간 위쪽으로 상승 가격 조정, 하락 가격 조정, 짧지만은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움직이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짧긴 해도 위로 가다가 살짝 쉬다가 또 빠졌다가 또 살짝 쉬다가 또 오르다 이런 식으로 가죠. 또 오를 때도 요 부근에서 살짝 쉬다가 오르죠. 바로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타이밍을 잡고 하는 걸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벽타기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런 데 벽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데들은. 벽이 만들어져요.
그런 걸 보고 벽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차트를 본다는 것은 결국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정 구간에 들어가죠. 그럼 조정이 어딥니까? 이걸 모르고서 조정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체득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조정에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다. 크게 봐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고 작게 보더라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시장에서 이런 조정 아셔야 될 게 이런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수렴 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수렴과 발산. 이 두 가지는 있죠. 이 조정의 개념과 그리고 수렴 발산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렴이라는 건 뭡니까?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다가 쭉 수렴을 해요. 어딘가로 가격을 수렴합니다. 그러다가 위로 튀기도 하고 아래로 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렴 과정이 나타나는 끝단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을 때 뭔가 변화가 있을 만한 타이밍을 보려면은 수렴이 지금 되는 끝단쯤 왔으면은 이런 종목을 고르시면은 그러면은 얘가 근데 이 종목이 상당히 전망이 좋아. 그러면은 수렴이 끝난 이후에는 위로 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고를 수가 있어요. 수렴과 그리고 다시 발산을 하는 겁니다. 수렴했다가 위로 발산 또는 수렴했다가 아니면은 별로다. 시장이 안 좋다. 또는 종목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밑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 코스피죠. 코스피인데 올라갈 때 보면은요. 코스피도 올라갈 때 보면은 쭉 오르고 기간 조정 이런 데들이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이 늘 있죠. 그리고 상승 또 여기 가격 조정이 있고 또 여기 기간 조정이 있고 짧지만은 이런 기간 조정들은 계속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오르고 오를 때 한 번에 쭉 오르는 게 아니고요. 가다가 쉬다 또 크게 보면은 오르다 이러는 겁니다. 아주 짧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짧게 봐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오르다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또 위로 오르다가 가격 조정 또 오르다가 뭐 이런 형태로 뭔가 좀 그런 파동들은 계속해가지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쉬고 너무 많이 내려도 쉬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되는 게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셔야 되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큰 파동 이후에 큰 N자 이후에 옆으로 쉬었죠. 기간 조정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상승 가격 조정이죠. 그리고 기간 조정이 있었죠. 지금 하락 파동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전저점이 깨졌어요. 오늘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러면은 이제는 가격 조정이 끝나고 기간 조정으로 돌입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라고 우리가 알아맞힐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항시 신호를 확인하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호 확인. 요 말을 입에다가 아주 달고 삽니다, 저는. 신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신호를 확인을 해야만, 이제는 하락 파동이 끝나고, 가격 조정이 끝나고, 그리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구나. 하락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하락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말 뭘 할 수가 없어. 잠깐의 반등이 나올 때 물론 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테마주들은 좀 움직이니까 테마주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국민주 뭐 이런 것들 하시고 뭐 우량주, 가치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에서는 정말 힘든데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에만 들어가도 이제 횡보권에만 들어가도 정말 시장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 횡보권에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돈 벌기 너무너무 쉬워져요. 지금 이 장을 견디셨기 때문에 횡보권에만 들어가도 정말 이제 좀 정말 숨 쉴만하다. 그러다가 횡보권을 가다가 언젠가는 상승
패턴으로 또 바뀌겠죠. 분명히 틀림없이 바뀝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정말 그때가 되면 또 이제 이거 잊어버려요. 그때가 되면은 이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를 잊어버리고 정말 주식할 만하다 이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드시지만요. 늘 시장은 그랬어요. 늘 시장은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2017년, 2018년도에 여기 고점 찍고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때도 금리 인상, 트럼프가 금리 인상하는 바람에 추가로 빠지고 미중 간의 분쟁 때문에 막 빠지고 이랬던 구간이죠. 이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때 다시 2600선 다시 갑니다. 지수는 주식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정말 안 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올라간 척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주식시장 망한 것 같았고 도저히 2600선은 회복이 안 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가보면은 2600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어요? 3300까지 갔어요. 주식시장은 늘 이렇습니다. 안 갈 것 같지만 다시 또 상승이 되고요. 올라가는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일이 발생할 때까지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있던 거죠. 그 여기는 예기치 않았던 사태가 있던 거고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이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옛날부터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옛날부터 정말 그 1985년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늘 그런 현상입니다. 오르다가 기간 조정. 여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또 수렴이 됐죠. 수렴 이후에 발산했죠. 또 오르다가 기간 조정.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또 오르다가 또 여기서 기간 조정이 아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소라는 게 전 세계에서 없어진다. 그 얘기는 자본주의라는 게 망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힘든 거를 분명히 보상받을 때가 올 거라는 희망은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좋습니다. 단지 짧은 구간, 어떤 구간 내에서의 급락이 자꾸 오고 이렇게 심리가 안 좋은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도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그리고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뭐 해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강조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종목 고르는 데 있어서 요령도 필요하고 또 이런 차트 보는 요령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크게 우리가 이제 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조정은 우리가 가령 이제 하락 파동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그거는 뭐 불속으로 뛰어드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조정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상승 중이어야 돼요. 첫 번째 상승 중에 단기 가격 조정. 이거 뭐 이렇게 될 때 이런 데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 또 이런 데서 진입을 하면 되고요. 자, 이거 근데 이게 여기가 여긴 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죠. 여기가 여긴 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N자 파동을 어떻게 하면 공략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정립을 해둔 게 제가 이제 벽탁이라는 이제 기법 이름으로 지어놨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조정 구간은 우리가 상승 중이어야 됩니다. 상승 중 여러분 상승 중일 때 무조건 눌린다고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상승 중일 때 전체적으로 상승 중인 종목, 상승 중인 시장 이런 데서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또 기간 조정에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박스권 생기면은 요 하단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잡으면 어서 팔면 되겠습니다. 박스권 매매는 쉽죠, 사실은.
거기서 잡아서 그냥 이 박스권 상단에서 팔면 됩니다. 물론 먹는 폭은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뭐 많이 먹어야 뭐 한 20%이 정도 먹지만은 그게 어디예요?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빠지다가 박스권 형성에도 마찬가지죠. 빠지다가 기간 조정. 그러니까 상승 중일 때 공략할 수 있고요. 또 기간 조정일 때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언제? 딱 하나네요. 하락할 때. 그죠? 하락할 때는 우리가 진입하면은 안 된다. 하락하는 중에는 조정이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락이죠. 조정이라는 건 뭐예요?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좀 하단이 좀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생긴 이후에 하방 지지가 좀 생긴 이 하방이 좀 단단해졌을 때 그때 떨어지면은 아래가 단단하기 때문에 다시 튀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라운드가 밑에 베이스가 단단할 때 떨어지는 건 조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딱 맞고 다시 튀길 거니까 그 현상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잡아보자는 거죠. 이게 조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라운드가 없어. 밑에가 무너졌어. 그런 상태인데 그 위에서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해. 그래서 밑에 그라운드가 있어도 깨질 것 같아. 그런 상태인데 자꾸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잡고 이러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주식을 뭔가 좀 그 테마주, 막 급등주 이런 것들을 잘 못 배우신 분들이 어떤 걸 하시냐면 자꾸 급등주 분할 매수하면은 뭐 수익 뭐 난다 이래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데 잘못하다가 그렇게 분할 매수하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죠. 더 이상 이제 그 살 돈도 없고 이래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구분은 이론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장 경험 없으신 분들이 막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을 막 분할로 막 들어가겠다고 조정인 줄 알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보면은 이게 하락인지 하락권에서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락권에서는 특히 신규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락권에서는 관망이 최고고요. 어쨌든 상승 중 아니면 기간 조정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살 수 있다. 지금처럼 지금 같은 구간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승 중입니까? 시장이? 절대 아니죠. 지금 시장 상승 중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기간 조정 중입니까? 박스권 만드는 횡보 중입니까? 그것도 모른다 그랬죠,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래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공략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둘 중에 지금 구간은 이 둘 중에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진입하느냐? 확인이 되면은 그때 하셔도 주식 막 떨어질 때 또 이제 막 올라갈 때 안 사면은 막 기회가 없을 것 같죠? 주식은 일단 자리가 잡히면은요. 그러면은 살 타이밍은 언제라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종목이 1,500개가 넘어요. 살 수 있는 종목 너무너무 많고 주식시장은 순환매라는 게 돕니다. 올라갈 때 한 번에 안 올라가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주식시장은 빠질 때 훅 다 빠져버려요. 빠질 때는. 한꺼번에 이 종목 저 종목 뭐 우량주니 무슨 잡주지 할 거 없이 다 빠집니다. 한꺼번에. 오늘 같은 날 보세요. 다 빠져버리잖아. 올라갈 때는 그렇게 안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저놈 모르고 저놈 쉴 때 이놈 모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올라가던 종목이 쉴 때 내가 진입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식시장은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살 때 신중하게 사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살 때 섣부르게 사고 별 생각 없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이런 시장 변동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몰라. 그럼 손 놔버리면은 그러면 계좌가 막 녹아내리는 거 정말 순식간이죠. 그래서 이런 조정 타이밍 기다렸다가 따라잡기 하지 말자. 제가 조정에 들어가자도 중요하지만 이 조정 구간에 진입하자를 말씀드릴 때 하지 말자는 쪽을 더 강조를 해요. 따라잡기 절대 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서 또 기다리자. 섣부르게 충동 구매.
충동 매수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말 중에 매매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중독. 그게 충동적으로 자꾸 사고 싶어져. 뭔가 빠지는 거 보면 사고 싶어지고 올라가는 거 보면 사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매매 중독에 벗어나는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조정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것들 벗어나집니다. 자, 그러면 그 조정 공략은 언제,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좀 빠질 때 언제 하시냐면요. 뭐 제일 우리가 쉽게는 5일선, 11선, 21선 이런 거 공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승 중일 때는요. 5일선, 11선, 21선이 잘 맞아요. 상승 중일 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상승 중일 때는 이런 이동평균선에서 잡으시면은 웬만하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시면 돼요. 예. 근데 하락 중일 때 하나도 안 맞아. 하락 중일 때 다 깨버려요. 다 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중일 때 들어가지 마시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배워요. 차트 기법을 배워요. 차트 기법을 배웠을 때 그거 상승 중일 때 잘 맞습니다. 어떤 기법이든 상승 중일 때는 웬만하면 맞아 들어가. 근데 하락 중일 때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기법도 안 맞는다. 아셔야 돼요. 또 정고점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탈출을 해요. 그러면은 바로 잡지 마시고요. 다시 기다려요. 여기까지 빠질 때를. 그리고 여기서 잡으면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뭘, 저기로 합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종목 상승에 대한 확신과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종목은 뭘로 봐도 지금 싼 종목이 시장이 조금 살아나니까 박스권 돌파가 됐어? 그럼 이 종목은 더 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박스권 돌파되면 여러 가지,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돌파되면은 한번 사요. 여기서 분할 매수니까. 여기서 1차 사고, 또 여기서 눌릴 때 또 2차 사고 이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략하셔도 돼요. 한 번에 덥석 사지 말고,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사지 말고, 아무 때나 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단벽, 이제 올라가다 보면 있죠. 올라가다 보면은 전고점까지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빠지긴 빠져.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벽에서, 이 벽이라는 게 있어요. 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하단 벽에서 잡으면 됩니다. 자, 제가 차트 가지고 조금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갖고 볼까요? 삼성전자 가지고 볼까요? 코스피로 보죠. 자, 아무 때나 이렇게 잡아보면은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잡아보면 이제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요런 이제 기간 조정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자, 기간 조정을 이런 데서 벗어납니다. 여기 이렇게 기간 조정이 짧게라도 있죠. 요런 기간 조정 있고, 그리고 나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잡습니까? 제가 뭐 5일선, 11선, 21선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이 올 때 뭐 5일선에서 잡든지 아니면 21선에서 잡든지 21선에서 잡든지 잡아요. 잡으면은 그냥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N자 파동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면은요, 이렇게 뭔가 좀 이동평균선을 잡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동평균선도 있지만 뭐 전고점에서 잡아라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은 전고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돌파가 됐죠.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다시. 그럼 여기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죠. 크게 봐도 이렇고요. 종목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작게 봐도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수니까 조금 기간이 있죠. 뭐 여기서 횡보 기간이 석 달이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편하죠. 또 한 가지 이제 뭐 벽과 관련된 건데 하단 벽에서 잡아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단 벽이라는 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오르다가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 뭐죠? 전고점도 아니고 무슨 이동평균선 구간도 좀 애매하고 그죠? 이 구간이
예, 그래서 그런 구간들은 여러분들이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런 구간들은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런 벽 같은데 이렇게 부닥치게 됩니다. 올라가다. 그럼 이런 벽에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벽도 있어요, 이런 벽. 만약 여기 깨지면 여기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꼭 반등이 나와요. 한 번은 반등이 나와요, 벽이라는 데서. 그래서 이런 반등을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체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있죠. 그러면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권 여러분들이 가령 지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지수 투자라는 건 중장기 투자를 말하죠. 그러신 분들은 지금 잡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런 전고점까지 빠졌죠. 전고점까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벽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벽이 어디 형성이 되어 있냐면 이런 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벽이 어디냐면은 23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빠지면 2350 정도에 더 사겠다. 이렇게 여유 있게만 생각하신다면 지금도 진입해. 근데 조금 더 날카롭게 진입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입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 공략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세요. 어느 때 이동평균선에서 반등들이 잘 나오는지 또 전고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단에 벽이라는 것도 연구를 좀 해보시면은 제 공개 방송 같은 데 들어오시면 제가 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공개 방송 계속 들어오시면은 그러면은 벽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바닥권 신호는 어떤 것들이 바닥권 신호냐. 그러니까 지금이 딱 이제 하락 이후에 바닥권이냐 아니냐 이제 신호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바닥권 신호라는 것은요.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그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나와야 돼, 시장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야 돼. 그렇게까지 나와야지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나 하락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 그럼 그만큼 하락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봐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술적인 신호 세 번째예요. 쌍바닥이 나오든 역회된 숄더가 나오든 또는 뭐 다이버전스가 나오든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다 나왔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종속 시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은 독립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을 봐야 됩니다. S&P 500을 봐야 되고요. 자, 그럼 S&P 500 가지고 그러면 그 미국 시장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다 나왔느냐 한번 따져보죠. 지금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 있어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경기, 또 뭐 금리 인상,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다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빨리 하느냐 마느냐, 또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이제 결국에는 이 두 가지예요.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지금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아. 그죠? 예. 근데 한 가지 아직 우리가 모르겠는 게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됐어요. 인플레이션 높은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인플레이션 높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가겠구나. 시장은 이 정도까지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와 관련된 거. 이건 7월 달에 아마 확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어쨌든 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승 추세로 돌리기는 힘들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7월 달에 만약에 GDP가 역성장하게 되면 시장은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7월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아직 다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는 나올 만큼 다 나왔느냐? 아니다. 아직 다 나온 거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어떻냐? 옛날에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언제 있었냐면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2008년도에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하락했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위기 때문에 하락했다가 그리고 경기 부양책 쓴다고 오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면은 올라가다가 첫 번째 이제 금리 인상 시기 때 흔들렸던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에요. 이런 구간들인데 이때 얼마나 흔들렸나 보면은 S&P 500이 20% 흔들렸어요. 20%씩 흔들렸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흔들렸나 보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경기 부양책 쓰니까 올라갔다가 지금 첫 번째로 조정받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빠졌나 보죠. 보면은 지금 20% 하락했습니다. 딱 20%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빠질 만큼 빠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빠질 만큼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저점 깰 수 있으나 하지만 전저점 깬 이후에 엄청난 하락. 어떤 사람들은 막 3,200까지 빠진다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빠질 만큼은 빠졌다.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 만족이 안 됐고 두 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 그럼 세 번째 조건 바닥 패턴이 나왔냐? 안 나왔죠 아직.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 한 가지가 남았어요. 경기와 관련된 부분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 세 번째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만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관망이 최고고요. 지금은 이걸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조정구간 진입할 때도 그냥 막 진입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의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재차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종목에 문제는 없는지 뉴스라도 확인하고 리포트라도 보고 그리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까 안 될까를 내가 확신을 더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분할 매수 하시라고 그랬죠. 5일선에서 샀는데 5일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11선에서도 한번 사보고 21선에서 사야 되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5일선에서 사고 빠지면 11선에서 한 번 더 사고 뭐 이런 거 있죠. 계획을 미리 세워야 돼. 그 얘기는 뭡니까? 현금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쓴다는 게 아니죠. 현금을 미리 거기에 관련된 현금들을 비축을 해놔야지. 총알이 있어야 쏘죠. 그래서 미리 정해야 된다. 미리 정해놔야지 기다려줘 또. 미리 정해놓으면은 빠질 게 기다려져. 빠지는 게 무섭질 않죠. 그래서 미리 정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노선 전략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가격이 깨지면은 아쉽지만 나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노선 전략이 꼭 있어야 돼. 추세가 이탈될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미리 정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미리 정하고. 여기도 미리 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 충동적으로. 미리 정해야 돼. 미리. 아시겠죠? 미리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 중기 목표 미리 정하고. 어서 팔지까지. 내가 매도 시점까지도 미리 내가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싼 상품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실 때 막 몇천만 원씩 사고 이런 주식을 그런 상품을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상품 살 때 이리저리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사는 경우 절대 없죠. 주식만 빼고 주식만 그렇게 사요. 그렇게 사시면은 그러면은 정말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에 진입한다는 의미 그리고 그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절대 따라잡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 기다렸다가 충동 구매 절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시장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이 3,70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저는 이제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S&P 500이 3,700이면은요 어디냐면은 오늘이 3,900이에요. 3,700이면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정도요. 이게 살짝 깨지는 정도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저점 깨지게 되면 여기 금방 내려올 거예요. 3,700이 깨져야지 바닥 잡기가 시작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까지도 일단 열어놓자. 전저점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꼭 내려온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저점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나쁘게만 보실 것도 아니고요.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저점이 3,800선인데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3,800 깨지면은 거의 3,600에서 3,700선 사이가 저는 진바닥권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까지 빠질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빠질 거냐면은 한 2,400 살짝 깨는 정도, 2,300에서 400 사이 이 정도까지도 코스피도 내려올 수 있다 하는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S&P 500이 전저점을 안 깨고 4,100을 회복하면은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떤 신호가 되냐면요. 4,100을 회복한다는, 이게 전저점을 안 깨고요. 4,100까지 다시 이렇게, 여기가 4,100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역회된 숄더라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거의 3,900선 밑으로 안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거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좀 안 좋네요. 안 좋긴 한데, 전저점을, 이 정도면 전저점을 깬다 봐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3,700선까지 이제, 3,700 깨는 정도까지 내려온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6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7월 달에 GDP 발표 이후에 시장이 상승 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관망하세요. 그리고 FMC 이후에, 성명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든 저렇든 7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려면은 매매 구간이 또 와요. 이렇게 빠지다가 또 반등이 나오거든요. 매매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테마주만 하십시오. 테마주 단기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하시는 분은 쉬셔야 되고요. 이 이후에, 7월 이후에나 성장주라든가 우량주, 그런 것들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을 하시고, 내일 모레면 FMC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으로 목요일 날부터 시장을 좀 보시면서, 그러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7월 GDP 발표 때까지는 뭔가 열심히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소량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정도, 특히 테마주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주들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강조분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것을 제가 뭐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으라 말씀드렸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구간이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최소한의 변동성을 가지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이라 할지라도 남들보다 그래도 손실 덜 보면서 수익 내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간 한번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망이죠. 여유를 좀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